오늘은 실행을 가로막는 저항력과 회피를 다스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실행하기 싫은 나와의 싸움으로 무기력해지고 일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을 텐데요. 보통 회피와 저항을 일으키는 일들은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일을 최대한 미루다가 오히려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일에 몰두를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라고 혼자 정신승리 합리화를 하다가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좌절감, 자괴감으로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황을 해결한 게 아니라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심리 상태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불건강한 자아, 타인 부정적 회로를 갖고 있는 회피성 성격들은 실행을 할 때 더 많은 저항을 받는데요. 실행을 막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좀 보자면은 수치로 인한 저항. 이거를 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완벽주의로 인한 저항도 있죠. 뭐든 시작하기 전에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확신이 없을 때도 저항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게 되는 것. 그리고 자아가 비대할 때의 저항을 보자면은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정적 감정, 부정적 예측으로 인한 저항. 그냥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우선순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실행을 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사고나 뭐 주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었거나 할 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있다면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빨리 해치워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할까 봐. 그럼 대응하기가 어려울까 봐. 준비를 위한 준비만 하면은 이미 불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상황은 홀랑 다 태워먹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일단 직면하고 해치워버리자. 변수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뭐든 해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너무 많은 일들을 미뤄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싶으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개구리를 먹어라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은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생이라는 책에서도 해야만 하는 일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회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그 일만 처리를 하면은 그걸 해낸 자신감, 성취감으로 다른 일들을 자동적, 연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절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오히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력과 상황 판단이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미뤄왔고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선 가장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 하나만 하고 그 일을 끝낸 원동력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실행하려고 할 때 너무 하기 싫어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은 감정을 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이 하기 싫은 거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만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을 하고 자동적으로 하기 싫다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에 대한 회피가 없고 빠르고 능숙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을 제외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에버랜드에서 영혼 없이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멘트를 치면서 일을 잘하는 분이
유튜브의 소울리스자로 불리면서 한참 화제가 돼서 뭐 CF도 찍고 유명해진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씀이 영혼 없이 일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최적의 효율로 일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주목받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일을 최대한 효율적, 능률적으로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모가 될 만한 불필요한 감정을 최대한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영혼을 빼고 생각 없이 한다면은 오히려 저항이 빠지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소름 끼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꾸준히 해내는 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오래 버텨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항이 올라온다 싶을 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하자. 영혼을 불사르지는 말자. 적절하게 하면 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완벽보다는 실용적으로 해내는 게 필요한데요. 완벽주의자들은 소름 끼칠 정도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상황에도 난이도를 높게 어렵게 해석을 해서 굳이 어렵게 풀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도 어렵고 마무리도 어려워서 어중간한 지점에서 혼자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인의 영혼을 다 갈아 넣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완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쓸모없는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서 최대한 단순한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의 반대말은 미완성주의가 아니라 바로 실용주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히려 실용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완벽주의의 미로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스스로 나에게 아이에게 설명을 하듯이 미루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설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우리 다시 이런 방향으로 하면 돼. 이렇게 나가면 쉬워. 라고 나 스스로에게 가장 실용적이면서 쉬운 방향을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경험으로 축적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완벽주의자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한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그에 대한 부담으로 저항과 회피를 겪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단 한 번에 완벽하겠어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시험 면접에 떨어질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변수가 있을까봐, 이렇게 실행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처, 변수, 타격에만 삶의 중심을 맞추고 피하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모든 건 경험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시험장에 한번 가봐서 시험장 분위기도 체험을 해보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이게 내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다음에 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홀랑 날려버린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운이 좋아서 합격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실행을 해봐야 뭔 결과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단 한 번의 시도에 완벽한 결과, 이거에 집착을 해서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몽땅 날려버린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실제 뛰어난 전문가들을 보면은 남보다 많은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먼 길로 돌아왔던 경험치를 축적을 해서 지식으로 흡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경험 아이템을 날리지 마시고 일단 경험치를 획득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낸다는 거는 수치가 아니라 명예롭고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실행에 저항을 일으키는 악령 같은 존재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심은 정말 퇴마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치심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예민하게 의식하는 회로이고 특히 타인 부정으로 역산하는 회피성 성격들은 유독 수치심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다루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느라 내 발전을 차단시키는데요. 이거 하면 조금 없어 보이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나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상상의 관객들을 끌어와서 그 관객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를 하고 내가 그 일을 실행을 하면은 수치심을 느낄까봐 도전과 기회를 홀랑 날려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치심의 무대를 만든 것도 나고 그 수치심을 구경하는 관객을 불러온 것도 나고 그 무대에 나를 세운 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무대와 청중을 부숴버리고 내 기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내 권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수치심을 대면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자존감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일단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수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나는 내 모습이 어떻든지 수용할 수 있어.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귀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치심의 무대, 관객, 수치스러운 상황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고 나는 진짜니까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 내가 진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야 할 일을 해낸다는 거는 쪽팔리는 게 아니라 용기 있고 명예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상대방의 위장 안에 들은 게 뭔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 없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자기 몰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수치심은 몰입을 방해하는데요. 타인의 시점이 아니라 내가 내 시점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불쾌한 자극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몰입의 상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낸다는 거는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급격하게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오히려 괜찮아, 이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에 김태현 회장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있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를 외치면서 남들도 다 해냈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불을 차면서 혼자 외쳤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꿀잠을 잤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자기 확신이 없어서 저항이 발생을 할 때는 반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확신을 하면서 저항을 뚫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력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건강한 방향의 생각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핸들을 돌리고 틀고 나를 이끌어가는 시도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적절한 제한과 경계와 보상을 설정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타이머를 맞추고 10분 안에 끝내기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을 두거나 횟수 제한을 둔다든지 5번 정도 실행을 했으면은 이제 그만 수정을 하고 넘어가기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장소 제한 내가 실행을 자꾸 안 하고 있다면은 장소를 옮겨서 그 장소 안에서는 그거를 실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이나 벌금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할 일을 해냈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주거나 못했을 때는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장치를 걸어두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짜집기해서 요리조리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 안에서
이 일을 3시간 안에 처리를 하자. 이걸 처리하면은 그때 이동할 수 있다. 틀려도 5번 수정을 했으면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과 뭐 횟수의 제한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잘한 거 하나 해낼 때마다 웹툰을 하나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잘하게 이런저런 방향으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제약을 걸면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비대한 자기 긍정이 있다면은 그걸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기애가 높아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실행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릇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보다 본인을 너무 높게 인식을 해서 본인이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높게 세운 야심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단계까지 발전시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은 일이죠. 오히려 본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그 단계까지 발전시킬 능력, 재능, 인내력,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데요. 본인을 높게 바라봐서 본인의 희망의 도취가 되어서 능력은 안 되는데 목표만 높고 이룬 것은 없는 상태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상태로만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향이잖아요. 내가 이상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계속 안 된다. 근소한 차이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비대한 자아를 줄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자기 긍정이 높은데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밑바닥을 쳐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직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발전과 한계를 알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용기이자 통찰이자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작을 하고 적절하게 끝낼 수 있어야 흘러가는 하루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저항으로 막혀서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은 답답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치의 오류 없이 완벽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계속 인지를 하면서 저항을 이겨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위험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해석을 하고 실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그 일을 실용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